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인의 이화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연애할 때도 서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 부부 커플 유형별로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인간은 워낙 독특한 존재라서 어떤 유형이라고 딱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또 유형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부부 커플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상담 전문가만큼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은 마인의 실장님과 함께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커플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사연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불안형과 회피형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은 서로 어떤 노력을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기도 했고 애착 유형 주제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궁금증을 더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불안형과 회피형 커플은 서로에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부 커플이 서로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상대방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해 보는 것이 서로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할 만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부부로 살다 보면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불안이 커지고 그에 따른 요구도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상대방, 이 회피형은 이 불안형의 요구가 집요하고 많아질수록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정보도 많아서 불안형인 분들은 회피형이 더 도망가지 않도록 집착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 집착적 행동을 멈추기가 참 어렵죠. 네, 의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속상한데도 집착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안형은 두 가지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회피형이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서운해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연락이 뜸해졌고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려면 우선 상대방이 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하죠. 회피형은 상대방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관심과 애정을 갈구했지만 엄마의 냉정한 반응에 상처를 받았고 또 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 거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회피형도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불안형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회피형이 왜 갈수록 멀어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회피형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다고 이해된 반응을 한다면서 회피형한테 너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럴수록 더 피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걸 들은 회피형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회피형이라면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킨 것 같아서 더 피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때 갑자기 뭐 하라고 하면 더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처럼 더 물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그런 두려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거부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피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은 회피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럼 자꾸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근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회피형이 연락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이제 내가 싫어졌나? 나를 떠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문제인데요. 그럴 때마다 바로 전화기에 손이 가는 것을 멈추고 불안한 자기 감정을 잘 만나야 해요. 그러면서 그 감정에 의한 가슴의 떨림 등의 신체 감각도 잘 알아차리고 그 감각에 머물러 보세요.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글로 써봐도 좋아요. 내 감정이니까 내가 알아주고 해결하는 주체적인 행동이죠. 오, 그렇게 하면 문자 백통, 전화 백통 안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그럼 회피형은 불안형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피형도 불안형이 자꾸 왜 연락 안 하냐, 서운하다 등등의 요구와 감정 토로가 많은 것에 대해 불편해하기보다는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불안형의 그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계속 그런 요구와 감정 토로를 듣다 보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나보고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럴 때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탓하지 않아야 상대방의 그 불안한 마음을 잘 받아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회피형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탓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꾸 만남을 피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도망 다니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그 불안하고 처절한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럼 불안형이 요구할 때마다 속으로 주문을 외워야 되겠네요. 내 잘못이 아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연락 안 해서 그렇게 불안했어? 서운했어? 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주면 마음이 훨씬 진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구도 좀 덜하게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불안형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진정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회피형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죠.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그 마음을 스스로 잘 알아차리고 잘 마주해야 하는데요. 주 양육자 혹은 중요한 대인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다가갔을 때 싸늘하게 외면됐던 경험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치료적으로 작업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안형과 회피형 부부 커플이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도대체 왜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 이렇게 연애하기 힘든데 왜 서로 자꾸 끌리는 걸까요? 찰떡궁을 빌어줬대요. 예? 아니 왜요? 그럼 그 이유는 짧게 쇼츠로 설명해 볼게요.